이제 지금 고발만 259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로스쿨을 나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변호사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저 사람 변호사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로스쿨은 나왔는데 예. 제가 그 로스쿨 나온 직후부터 시민사회 활동만 하다 보니까 예. 고발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사 시험을 이제 5번을 예, 보면은 예. 이게 다 끝나요. 네네. 그 사이에 제가 그 5번의 기회를 다 놓쳐서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법시험은 이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5번 제한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헌 소지가 있다.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 심판 소송도 많이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 만약에 뭐 혹시라도 예. 5번 제한하는 게 그게 막 위헌이 나면은 제가 뭐 나중에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구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 시험을 좀 볼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제가 좀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고발장 쓰시면서 되게 많은 법을 다시 또 이제 되돌려 보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험 보면 이번엔 자신 있을 것 같은. 이번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250회가 넘는 그 고발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법률 용어도 자세하게 잘 적혀져 있던 이유가 바로 로스쿨을 나오셔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셨던 건데, 이게 사실 그 개수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하나씩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생계,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왜냐면 이 고발장을 뭐 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죄로 어떻게 고발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잘못됐다가는 무고로 맞고발을 맞고서 그렇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아유. 한동훈, 최은순, 뭐 다 국직급 거의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그리고 또 검사들이 그렇죠. 윤석열 그리고 검사 뭐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목숨 내놓고 네. 거의 진짜 이거는 자칫했다가는 네.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 조국 일가도 그랬으니까. 네. 검찰에 밑보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처자식들이나 그렇고 부모 형제들도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 아내가 지난 6년 동안 저한테 늘 했던 말이, 하루 올라서 우리 언제 압수수색 당해? 압수수색 언제 와? 이게 늘상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왜냐면 농담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정말 고발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몇십 건씩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당연히 되죠.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네. 김한물 대표를 어디서 봤냐면 뉴스에서 봤어요. 네.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에 이 봉투를 만들어서 고발장 이렇게 딱 들고 가는 네, 모습이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거밖에 뉴스에 여러 없죠, 번 사실상.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자기에 아유, 대해서 당연하죠. 100번 넘게 네, 하셔. 도대체 맞습니다.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2021년에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생기고 나서 처음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처음 입건합니다. 네. 2021년 6월에. 그때 입건된 사건이 이제 라인 펀드 사기 사건, 네.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그런 걸로 이제 처음 입건이 돼요. 공수처에.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일리 뭐 그런 데서 보수 성향의 이런 일간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윤석열을 공수처에 입건시킨 자 해가지고 김한매 그런 누구인가. 네. 근데 거기에 악플이요. 정말 제 생에 태어나서 그런 정말 쌍욕에 온갖, 그 당시만 해도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예. 대선 출마하기 직전이고 해가지고. 네. 정말 그때 2021년 6월에 이제 대선 실제로 네. 출마 선언을 합니다. 6.29. 네. 그 직전인데 거기에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우파 성향에 있는 그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세상에 진짜 밤길 조심해라. 너 무슨 때려 죽인다. 시작해서 저희 가족까지 언급하고 네 부인 어디 일하는지 찾아간다고. 정말 제가 그때 처음 생명의 공포를 느꼈을 정도로. 이게 정권 차원의 그것도 있지만 예. 그 윤석열을 극렬
지지하는 그 층에서 저를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걸 이제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하기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윤석열이나 이런 정권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시민 같은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게 더 공포스럽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내 개인 삶 같은 거를 정말 이제 정말 내던진다고 하죠. 그런 정도의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에도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네. 기자들도 이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쓰려면은 굉장히 신중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글자 한자를 가지고 거꾸로 걸 수가 있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기사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신중하게 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김한매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의협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를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공명심 그리고 또 공평함 뭐 이거 사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큰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이 예. 남편이 이제 허구한 날 돈은 안 벌고 맨날 윤석열 고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프로보노라고 공익적으로 고발을 하긴 해요. 예.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그 100번 넘게 이렇게 못 합니다. 왜냐면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예. 판검사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법조 3륜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정면으로 판사를 고발하거나 정면으로 검사를 현직 검사나 판사를 직접 고발하기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자칫했다면 자신의 의뢰인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솔직히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죠. 내가 고발을 하고 그 시간에 고발장 내려가야 되고 고발장 써야 되고 기자회견도 또 해야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기자회견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발장도 고발장인데 기자회견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전업가 풀타임으로 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농담 삼아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우리 남편 연봉 억대라고. 왜냐면, 매주 한 건씩 고발하는데, 고발장 이제 뭐, 국민 여러분도 뭐 고발장 누구한테 의뢰하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 요새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몇백 줘야죠. 건당 300 정도라고 네. 그러면 매주 300이면 한 달이면 1200이고 1년이면은 한 1억 5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연봉이 억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주 300만 원어치의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제 희화해서 그냥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뻔도 미안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제가 보람이 있는 게 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 만약에 그 제 몸값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제 재능 기부를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 재능을 제 법률 지식을 이렇게 그냥 기부한다라는 그런 어떤 보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이제 저는 보람을 찾는데 저희 아내나 이제 저희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회비를 받진 않아요. 네. 시민단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제가 이제 사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예, 사법정의 예. TV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진짜 제가 그동안 활동한 모든 비용은 네. 오로지 요 사법정의 TV라는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다행히 그랬는데 이제 이 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재작년 11월에 유튜브 수익이 이제 정지가 또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고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괴롭힘이라는 그 사유로 채널이 정지가 된 거예요. 수익 창출이. 그러니까 한 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예. 최근까지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슈퍼챗 예. 뭐 이런 광고 수익이 예. 1원도 안 나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말 극심한 재정난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1년 반을 이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던 유튜브 측에서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4월 4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재신청을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예. 제가 재신청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예. 4월 5일 날 계속 재신청이 거부됐거든요. 1년 예. 반 동안을. 예. 4-5번을. 근데 곧바로 풀렸어요. 정말 이게 정말 파면되니까 바로 풀린 거예요?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재신청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다시 부활시켜줬습니다. 수익 창출을. 저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전에는 계속 저희가 4번, 5번을 재신청했는데 연달아서 거부하던 유튜브 측에서 예. 그 구글 코리아에서 이거를 바로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예. 재신청하니까 다시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존재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밉보이고 살아있는 권력이 대들면은 이거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다행히 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네. 채널이 다시 살아나서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사법정의 TV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저희들 사실 저희 구모인 충청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정의 TV도 이게 그 구독자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도 금권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